오다가는 체크하시고. 왜 아직까지 체크가 안 돼 있어? 야, 오답 체크 이거 말고 하나 더 없냐?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오답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알겠어요. 오늘 거를 풀어볼 건데 제가 3명 이상을 좀 풀어볼게요. 좀 많네요. 그리고 오늘 원가 접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내줄게요. 토요일까지. 뭐가 틀었어요? 어? 다 틀은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하다가 안 한 게 있나? 체크되어 있는 게 있네. 아, 파일을 수업 못한 거. 똑같은 번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155번부터 쭉 할게요. 155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네, 155번 준비해 주시고. 공수 시간은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늦게 오면 그냥 아예 그 뭐지? 쉬는 시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은 얼추가 낮으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155번 할게요. 주점과 원의 움직임을 좀 피해 대하여 ABP의 무게중심에 나타나는 도형이요. 제가 이것도 좀 빠르게, 이건 오늘은 그냥 문제풀이를 잔소리 없이 좀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잔소리 없다는 거는 그냥 이제 그 뭐랄까 문제를 푸는데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그 의미는 약간 이 얘기랑 같아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 얘기할게요. 제가 보면은 언제나 말하지만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어요. 필기를 합니다. 남의 절반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잘 안 듣는 친구들이 뭐야? 잘 안 듣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이걸 완벽하게 맞아서 안 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케이인데 이게 있지. 한두 명 있나? 근데 나머지는 지가 몰라놓고 더하네요. 그러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맨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반이 되게 심해요. 네, 여러분들만이 제일 심해요. 정현이 보세요. 안 듣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귀는 열려 있어요. 그래요. 귀는 열려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가 못하면 네가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이 희망적인 얘기를 할게요. 챙기면 잘할 수 있다니까. 맞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이런 얘기를 할 때 조현이, 유찬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조현이, 유찬이가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잘했냐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 잘하고 있거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많이 혼도 내고 화도 내고 뭐도 하고 했지만 그때 애들이 적었으니까. 지금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누구 하나하나 챙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건 자기가 챙기는 건데 저는 이제 제대로 된 퀄리티의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집중해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싶으면 더 들으면 됩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틀기만 해도 실력이 올라가요. 네. 요즘에 유찬이 푸는 거 보면 나쁘지 않다니까. 대답도 잘해. 옛날에 처음에 물어봤을 때 막 제대로 막 안 듣고 있다가 물어보면 잘 모르니까 대답도 못하는데 그 사이에 많이 늘어가지고 잘해. 잘 풀고. 이걸 봤을 때
수업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그럼 실력이 오를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좀 풀 게 많으니까 저는 푸는데 집중을 할게요. 자, A좌표는 5,-2고 B좌표는 -2,4죠? 자, 일단은 이 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어쨌든 원에 지금 반지름이 2라고 나와 있고 중심이 원점입니다. 그다음에 5,-2가 이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2,-4는 이쯤에 있네요. 이제 이 점이 A점이고 이 B점이 B점. 얘에 대해서 원위에 한 점이 있다 칩시다. 이런 점이 하나 있다 치면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무게중심 G가 어딘가 있겠지.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P점을 여기로 잡는다 치면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대해서 무게중심 대충 뭐 요즘에 어딘가 있겠죠. 여기 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주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점들을 찍어가다 보면 어떤 도형이 나올 건데 그게 제가 봤을 땐 원인 것 같지만 원인 것 같지만 아직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자취방정식을 써볼게요. 써볼 건데 제가 이 문제도 어떤 뭐랄까 트릭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무게중심에 지름의 양 끝을 똑똑한 사람은 구할 수 있지만 일단 처음에 정석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석 어떤 거냐? 여기 P점 A, B라 할게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원 위에 한 점 A, B라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점은 G거든요. G점을 쓸게. 3분의 A, B, G좌표에 모든 좌표를 더하면은 3 더하기 A네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이제 Y좌표를 모두 더하면은 B-6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G점. 제가 근데 뭐라 했죠? 이 G점의 좌표를 라지 X, 라지 Y라고 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난 이 친구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를 어떻게 지지고 볶으면 Y좌표가 나올까? 혹은 X와 Y좌표는 어떻게 지지고 볶았을 때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당장 얘네 둘의 관계 알 수가 없죠. X가 3분의 A 플러스 3이고 Y가 3분의 B-6인데 어쩌라고? 얘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원래 AB좌표의 관계는 AB좌표의 관계 P점의 XY좌표의 관계는 이거였죠?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4가 나온다는 이런 관계가 있었죠? 원 위의 점이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저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선생님이 지난번에 뭐라 했냐면 얘네를 A는으로 표현하라 했죠. 3하고 3 빼면 3x-3 3 넘기고 6 넘기면 B는 3y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자, 제가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A, B를 관계식에 넣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라지 X, Y의 관계입니다. 이런 걸 생각 못했고 못 풀었으면 필기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필기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그런 너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은 제가 앞으로 3을 다 뺐어요. 제곱으로 나왔으니까 9로 나왔겠죠? 정리해보니까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분의 4구나. x와 y의 관계는 중심이 1,-2인 원에 반지름은 3분의 2인 원 위에 점들이 있구나. 관계를 얻었죠. 끝났습니다. 이게 무게중심 x와 y좌표의 무게중심의 x와 y좌표의 관계죠. 네, 원이 나왔네요. 도형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도형의 길이 원이면 길이는 원주를 물어보는 거죠. 3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3분의 4파이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내가 이걸 못 풀었으면 이 지금 과정을 필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자취의 방정식을 제대로 푸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낸 친구들은 이미 이전 거를 잘 들었다는 거죠. 154번은. 그렇죠? 근데 이 문제도 역시 야매가 존재하죠. 야매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할 줄 아는 애들이 이제부터 듣는 거예요. 뭘 듣느냐? 아무리 봐도 이 원과 좀 지워보면은 원이랑 직선이 있는데 제가 말했죠. 어쨌든 내가 G라는 점이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쩌다 보니까 내가 똑똑해.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G점의 좌표가 원을 이룰 것 같아. 이걸 알고 있으면 뭘 찾습니까? 지름의 양 끝을 찾는 겁니다. 그 원의 제일 끄트머리 점과 끄트머리 점 두 개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냐? 직선과 원이 보이면 누가 봐도 직선과 원 사이에 가장 가까운 점, 이 점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무게중심과 직선과 원 사이의 가장 먼 점은 직선과 중심 통과하는 애 중에 반대편에 있는 얘죠. 얘죠. 이 점이 P가 되겠죠? 얘를 통해서 무게중심 하나를 찾아주면은, 얘를 찾아주면 우리 눈에는 이 점과 이 점이 가장 멀리 있는 점, 이 점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점, 얘네들을 통한 이런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다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점 찾고 이 점 찾으면은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이 두 점 찾기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아무리 봐도 무게중심이니까 이 선이 분명히 A, B의 중점을 지날 겁니다. 중점이 얼마야?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아니야? 3이야? 오케이. 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파란색 선 아무리 봐도 얘랑 수직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 직방을 구할 수가 있고, 이 직방을 통해서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이쪽 P점과 이쪽 P점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P점 두 개의 좌표를 구했다는 건 내가 무게중심의 좌표도 원이 이거예요. 잘못 그렸죠? 하여튼 원이 이런 원이 그려질 건데, 하여튼간에 제가 P점을 두 개를 구했다는 건 이 무게중심 좌표와 이 좌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름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 방법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좌표가 예쁘게 나올 리가 확률이 좀 없어요. 예쁘게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좌표 두 개가. 좌표 두 개 예쁘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P점 두 개가 예쁘게 안 나오니까 무게중심도 예쁘게 안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차라리 이게 낫죠. 이 방법이 훨씬 낫죠. 정석인 방법이 훨씬 낫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155번입니다. 잘 말했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해드리는 퀄리티는 나쁠 게 없고 분명히 좋은 거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실력이,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친구들 실력이 올라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그때 열심히 챙겨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송도과외들 관리를 따로 하긴 한다고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가 못 챙기면 답이 없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합치고요. 157번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요즘 속도로 갈 거예요. 필기 열심히 하시고 놓친 부분은 영상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 확인해 주세요. 그 정도까지 하시면 공부는 알아서 잘하게 될 거예요. 단지 이제 그 정도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 볼게요. A점 B점이 4,0, 10,0이에요. 10,0, 10,000 지금 짧게 그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5라고 합니다. 4,0, 10,0이면은 중심이 7,로 시작하겠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5라 그랬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림이 너무 작긴 한데 자 보세요. 여기 4고 여기 10이면 여기 7 위에 중심이 있겠죠. 이 두 점 사이에 중점인 7 위에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서 반지름이 5가 나오려면은 눈에 보입니다. 이 길이 3인데 반지름이 5래. 그러면은 얘 4구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3이고 반지름이 5래. 얘 4구나 중심의 좌표 7,4구나를 알면서 반지름이 이제 5짜리 선을 쓱 그려주면 되겠죠. 쓱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예쁘게 안 나왔네요. 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좋아요. 이런 원이 있는데 전 P에 대하여 손도 OP의 길이가 정수야. 알겠습니다. 자, OP라는 거는 5점은 색깔 분표를 더 어디거든요. 5점은 여기 있고 P점은 얘 위에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OP 중에서 운 좋게 정수가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건데 이런 문제 당연하게도 최소값을 일단 파악하는 거죠. 가장 짧은 친구는 그쵸 지금 주어 끄덕끄덕 했는데 내 생각과 맞아.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을 못했으면 필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필기해 나가시는 거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수업 시간에 단 한 개라도 본인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게 있으면은 필기하셔야 돼요. 원래는. 예전에 선생님이 들은 얘기 중에 선생님이 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초창기에 들은 얘기가 어떤 쌤이 이러는 거야. 야, 얘들아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가 자기 가르치는 사람 애들 중에 있대. 근데 학교쌤이었어. 근데 걔는 뭐 이제 진짜 좋은 대학 가고 이랬는데 걔는 수업 시간에 자기가 하는 농담도 필기를 했다는 거야. 이거 속으로 생각했지. 개소리지 이러면서. 근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돼서 필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난 필기를 열심히 했거든. 보니까 그 전에 왜 필기 안 했냐고? 필기 안 해도 1등급이었으니까. 근데 얘가 넘어가서 고등 3학년 때 필기하면서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부에 관련된 농담을 할 때가 있다면 쓸데기 없는 농담 말고 그럼 그 농담도 필기를 하게 되더라고. 왜냐면 더 잘 기억이 나니까. 근데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 중에 놓치지 않고 다 필기하고 기억하고 필기를 왜 해? 기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쓰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걸 하셨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죠.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 공부니까 그쪽 재능을 키워보세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네. 자, 일단은 보면은 가장 가까운 점은 원점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이렇게 넘어온 애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는 지금 보면은 49 더하기 16이면 얼마냐? 65냐? 네, 루트 65네요. 루트 65입니다. 거기서 반지름 5만큼 뒤로 온 요 거리가 제일 짧죠. 최소 거리는 이게 되겠고요. 최대 거리는 당연히 이게 되겠네요. 최대 거리는 이렇게 중심까지 쭉 이었을 때 요 거리가 최대니까 여기까지 거리 더하기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최대 거리겠죠?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OP의 길이는 적어도 얘네 둘 사이에 있겠구나. 그럼 얘가 얼마냐? 얘가 3점 얼마네요. 왜요? 루트 65가 8점 얼마거든요. 그러면 얘는 8점 얼마니까 여기 13점 얼마네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모든 거리들이 존재할 거니까 OP가 될 수 있는 정수값들은 4부터 13까지 나오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정수가 되는 P점의 개수입니까? 그러면 정답이 4부터 13이면 총 10개거든요. 정답은 20개입니다. 왜 20개냐? 왜 20개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이 거리가 한 7점 된대요. 그러면 원은 대칭이니까 원은 어떻게 잘라도 선대칭이잖아. 대칭이니까 이쪽에도 거리 7자리가 또 하나 있겠네요. 무조건 2개씩 있겠네요. 거리 4자리가 2개, 5자리가 2개, 13자리 2개에서 총 20개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이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58번이죠. 네.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기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랑 20문제 질문해도 1시간 만에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왜 매번 풀 때마다 이게 막 10문제 좀 넘게 푸는데 2시간이 다 가냐? 니네한테 자꾸 강조하고 설명하고 싶었었지. 그러면은 몇몇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 난 거의 다 맞았는데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도 알아요. 그 친구들에게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가겠습니다. 또 완급 조절을 하는 거죠. A점과 B점에 대하여 중심이 C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선분 A와 B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별로 안 틀렸네요. 신기하네요. 이 문제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A점이고요. 그 다음에 10,4니까 이 문제에 10,4. 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이 선분을 그릴게요. 근데 이거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2분의 1이야? 맞네. 그럼 원점 지나가네. 네, 이렇게 선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선분이 있고 중심은 C인데 이 친구랑 적어도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반지름 일자리 원이 뭐 이렇게 만나면 만나는 거 맞아요? 만나는 거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 일자리 원은 봐봐요. 이 C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나타내는 도형의
자 보세요. 이 원이 이렇게도 생길 수 있지만 최대치를 뽑아낸다 치면은 원이 이렇게 접할 때 반지름 일자리가 이런 애가 계속 굴러가면은 쭈루루루루 굴러서 AB랑 다 만나겠죠. 쫙 굴러갈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중심이 여기서 만난다고 치고 여기서 만난다고 쳤을 때 얘네가 쭈루루 굴러가면은 정확히 이렇게 꽉 차겠네요. 꽉 차겠어요. 그쵸? 꽉 차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꽉 차겠네요. 여기까지는 그쵸? 꽉 차겠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점은 어떻게 원이 돌아가겠어요? 이 원이 얘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름 잘 보세요. 자, 지름이 2짜리 원이 지름이 2죠? 반지름이 1이니까 지름이 2짜리 원이 얘를 중심으로 빙글 돌겠네요. 여기도 원이 하나 만날 거니까 빙글 돌겠네요.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동그라미 원이 빙글 돌아가면서 붙어서 가겠죠? 여기는 원이겠네. 근데 여기 맨 끄트머리를 잘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원으로 만나고 있겠죠? 요 점이 자 얼마라고요? 2라고요. 2짜리로 빙글 돌면서 가겠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원이 있고 원이 있다 치면은 빙글 돌아가면서 원들이 뜨르르르 붙겠네요. 여긴 다시 직선으로 쭉 하겠죠. 아 지금 이렇게 생긴 이 뭔가 원기둥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이 친구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잠깐만요. 네,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나타내는 둘레의 길이 맞죠?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잘랐을 때 자, 이 길이는 그냥 직선인데 누가 봐도 선분 AB랑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선분 AB 길이 하나, 두 개에다가 요 둘레인데 이 둘레 두 개는 합치면 원의 둘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죠. 이런 건 초등학교 때도 해보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걸 많이 해보죠. 막 쪼개가지고 붙여서 막 더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원이 이 선분을 타고 쑥 미끄러져 가면서 선분에 붙어있기만 한 상태로 돌리면 된다 이겁니다. 도형이 나오겠죠? 실제로는 자, 이 도형이 꽉 차 있겠죠. 왜요? 이렇게 중간에 이런 원도 있고 저런 원도 있고 이런 원도 있고 많을 테니까 꽉 차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선분 AB의 길이는 12랑 5였냐? 12랑 6이야? 10이랑 5일. 아 5야? 그럼 기억이 2분의 1 아니야? 11분의 하여튼 13, 네. 이 길이 13, 이 길이 13, 10이랑 5, 12대 5대 13 맞죠? 13, 13에 반지름 2짜리니까 4파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13 더하기 26 더하기 4파이가 되겠습니다. 158번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 기억하셔야 되겠죠? 165번 하겠습니다. 원쪽 문제가 어렵다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예요. 원쪽이 꼭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직방이랑 원방은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머리가 아니라 네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 직방 원방에서 그냥 그 고등학교 수학이 갈린다고 봐도 무방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해내느냐 마느냐의 차이거든요. 의지가 있냐 없냐 차이가 원방이나 직방에서 결정이 돼요. 안타깝게도 그냥 공부 안 해도 직방 원방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는 원래 수학을 좀 잘하게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 애들은 내비둬야죠. 근데 노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무조건 승부 두고 해내셔야 됩니다. 제 얘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에 관해서. 네, 왜냐면 저는 모르는 건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일단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점 A에서 C1의 그는 접선의 접점이 P고요. 또 C2의 그는 접점을 Q라고 했습니다. AP랑 AQ가 같을 때 A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원을 줬으니까 그림을 일단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문제는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
그림 그리라 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될 일이고, 자 하나는 반지름이 2짜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8의 제곱, 이게 얼마야? 9예요? 네, 9라고 합니다. 진짜? 아니죠. 오케이, 맞네요. x는 반지름이 3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8이라는 위치에 이걸 반지름 3짜리 그릴게요. 반지름 3짜리 그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눈금이 있는 공책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림을 제대로 그릴수록 좋습니다.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고요. 특히 남학생들. 자 여기 유일한 여학생이 시연인데 시연이가 그림 그리는 거 그렇게 걱정 안 되거든요. 이상하게 여학생들이 꼼꼼하게 잘 그려요. 남학생들 그림 진짜 대충 그리거든요. 물론 꼼꼼히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들어와봐.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꼼꼼히 그리는 게 좋은 파트야. 난 분명히 원방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꼼꼼히 그릴수록 좋은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어쨌든 여기에 A점이 하나 있답니다. X축 위에 점이라고 하는 것 같죠. A점은. 그런데 얘한테 그은 접선과 얘한테 그은 접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건데, 뭐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거리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까 봤더니 내가 피타고라스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왜 피타고라스가 바로 뜨냐면은 원이잖아. 원인데 접선이 있어, 중심이 있고 접선이 있어, 그어서 수직이잖아. 이거 그냥 무조건이죠. 그 파블로프의 개가 뭔 줄 알죠? 그 눈에 종칠 때마다 먹을 걸 줬더니 나중에는 먹을 거 안 주고 중만 쳐도 침을 질질 흘리더라. 그쵸? 이런 것처럼 이건 조건반사거든요. 무조건반사 아니고 조건반사. 마찬가지예요. 자, 원과 접선이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무조건 반사적으로 수직이 그려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개가 따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필요해요. 도형이 특히 그래요. 도형. 저는 가끔 이 윤호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도형을 잘하려면 윤호가 어떻게 해야 돼? 도형을 잘하는 원래 기하학적으로 똑똑하게 태어나야 되나? 그러니까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게 태어나야 되나? 기하는 뭔지 그래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가 다 도형 잘하려면 어떤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하학적인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IMO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매스 올림피아드죠. 그러니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KMO 말고 국내 말고 세계 올림피아드,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출전해가지고 이제 한 2등인가 했던 우리나라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 의대 갔는데 왜 수학을 잘해놓고 서울대 의대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이거였어. 자기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대. 개빡치지. 세계에서 2등이었는데 자기는 뭘 잘했냐면 암기를 잘했대. 국제 올림피아드 나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들이랑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 싹 다 외워봤는데 그러면 한 4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2문제는 봤던 문제 중에 있대. 그런 문제가. 그걸 풀면 된대. 2문제만 맞아도 일단 입상권이야. 한 문제 정도는 자기 이제 실력으로 맞추는 거지. 그러면 세계 몇 등이 된다 하더라고. 그런 식의 인터뷰가 있어. 아래아래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로 강조한 게 도형이었어. 도형.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항상 어렵거든. 그 세계 올림피아드 나가면 솔직히 대수, 그러니까 식으로 쓰는 문제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풀리는데 도형은 진짜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도형 문제 다 외워갖고 도형 문제 다 맞았단 말이야. 암기예요, 암기. 저도 동의해요. 옛날에는 내가 똑똑해서 도형을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뭔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 외워서 그런 거더라고. 내가 암기 하나는 좀 좋았거든. 이게 보니까 잘 외워서 그런 거였어. 진짜로. 여러분들 도형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안 외워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자 말했죠? 이 원방은 극복할 수 있는 단원이라 했죠. 직방이랑 도형 단원이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열심히 하면 극복이 되는 곳이에요. 제가 말했죠. 고등수학이 보인다고. 원방 직방을 못하는 애들이 왜 못하겠어요? 열심히 안 해서예요. 얘네는 열심히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안 듣고 있잖아요. 저렇게. 네. 귀는 열려있다 헛소리 하면 아니요 끄덕끄덕 하고 끄덕끄덕 하면 고개를 이제 파묻고 있는데 자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한테 힘든 단원이어도 내가 여기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풀어서 기억을 열심히 해서 가는 친구들은 애초에 성실하다는 그런 어떤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거든요. 근데 여기 못하는 애들은 진짜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원이 있고 적선이 보이면 중심에 수직은 내려. 이거는 외우는 거잖아. 너네한테 이게 왜 수직인지 내가 무슨 기하학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 외우는 거야. 그럼 그렸으면 봐봐. 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예요. 자, 이 길이를 K라고 하면은 얘도 K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길이를 A를 이제 A,0이라고 할게요. 수직 위에 점이니까. 자, 이 길이를 표현해 보자면 피타고라스를 하나 써볼게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5,8이었나요? 그러면은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이게 K 제곱 더하기 9고요. 자 밑에는요 0,0이잖아요. A 제곱 더하기 A네 그냥 네, A의 제곱으로 할게요. 길이 A죠. A의 제곱이 K 제곱 더하기 4죠. 와 연립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네. 암기입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암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 있었겠지. 근데 정말 그 모든 문제 다 외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원래 국가대표 선발되면요 KMO에서 이제 금상 이상 수상하면 금상 3명에 대상 1명 주거든요. 되게. 그러면은 그 4명 국가대표에 선발돼서 IMO를 나가요. IMO 나가면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교수들이 붙어요. 걔네한테. 걔네 가르칩니다. 아 진짜요? 걔네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인데 교수님들이 와서 가르쳐요. 그리고 그대로 출전시키는 거거든요. 여튼 근데 요즘에는 이제 IMO, KMO 위상이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한참 그랬죠. 한참. 네. 참고로 말하면은 거기 나가면은 대상 금상 IMO에서 상 많이 받는 애들이 어느 나라 애들이냐면 인도 애들이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잘 모르겠지만 그 현재 IT 업계 선두주자가 이제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은 인도인입니다. 네. 인도 애들이 똑똑하게 진짜 IT 쪽은 거의 다 먹고 있어요. 대신에 일도 잘하고 대신에 이제 걔네가 협업이 안 되긴 해요.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렇대요. 네. 주변에 IT 업계 일하는 친구들과 또 이제 뭐 들어보면은 인도 애들이랑 정말 일하기 싫어하더라고. 차라리 중국 애들이 낫다고. 네. 중국 애들도 이기적이긴 하지만 인도 애들만큼은 진짜 아니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연립하시면 A좌표가 나오죠? 그냥 A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위아래 그냥 빼겠습니다. 빼면은 이제 10A 더하기 25 더하기 60도 얼마야? 89가 5네요. 그쵸?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4. 자, A좌표 나왔네요. 그쵸? 네, A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40.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제가 만약에 이거 틀렸다면 계산 실수한 거예요.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65번이었고요. 166번도 할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역 애들이 의외로 똑똑할까? 서울 제외하고. 서울에도 피카 애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 의외로 똑똑한 애들이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예요. 대구광역시 애들이 정말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네. 거기도 약간 서울 다음으로 교육열이 엄청난 곳이라서 거기 애들도
네. 그럼 공부를 가장 못하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광역시 중에서. 광역시가 우리나라에 어디 어디인지 다 아시죠? 네. 자, 조민아, 울산은 광역시네? 이야. 지기 약해요. 위치라서. 이게 역할 좀, 와. 울산시 야, 씨. 맞지 않나? 네, 울산 광역시입니다. 네, 울산이 근데 광역시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긴 해요. 와, 충격인데. 아니 맞잖아요. 뭘 맞춰 아무런 대답 못하는 거네. 맞았죠. 저는 못 맞춘 것보다 웃기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산 애들 거품 물겠다. 저희 이 영상을 혹시 울산 애가 만약에 보고 있다면 네, 유명인 찾으러 오겠다. 네, 울산 무시한다고. 제가 언제 울산을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여기 7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7 이렇게 했는데요. 두 원이 뭐 어떤데요? 이 친구가 얘 둘레를 2등분 한다고요. 여러분들 둘레를 2등분 하려면,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원이 있어 하나가, 근데 어떤 원이 둘레를 2등분 한다는 건 중심 지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둘레 2등분이 안 되죠. 여기가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2등분 한다는 건 지름의 양끝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둘레를 2등분 하는 거죠. 지름의 양끝을 지나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림을 그려봐야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 무슨 얘기지? 내가 이 원에 대해서, 이 새로운 이 원에 대해서 지금 생기는 요 두 개가 현인데 그렇죠? 이 빨간색 원하는 현이죠? 이 현의 길이가 벌써 나왔다는 거죠. 얼마? 2루트 7. 현의 길이가 2루트 7, 작은 원의 지름이니까. 왜? 맞잖아. 그쵸? 이거는 이 빨간 원의 반지름, 요거는 이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되겠군요. 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더 쉬운 방법도 있죠. 더 쉬운 방법은,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중심이 여기가 잠깐만 마이너스 2a, a, 여기 중심은 얼마야? 3,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둘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여기 반지름은 루트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길이는 루트 7이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a에 대해 나오겠죠? 이렇게 1번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쉬운 방법이 뭘까요? 준현이가 얘기해볼까요? 직선을 구해가지고 이 공통현을 구해서 중심을 지나는 사람. 그쵸. 그러니까 준현이 방법이 사실 제일 깔끔한 방법이죠. 근데 첫 번째 방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맨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건 뭐야? 공통현이 작은 원의 지름이잖아. 이 원의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 루트 7이네. 반지름이네. 그리고 나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얘네 둘로 막 쓸 수 있어. 어쩌고 여기 빗변의 거리 이 친구 반지름이니까 쓸 수 있어. 다 A에 대한 식으로 나왔네. A를 구할 수 있어. 이게 1번이죠.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쵸? 두 번째 아이디어가 제일 좋죠. 두 번째 아이디어까지 가려면 첫 번째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거는 일단 할 줄 알고, 두 번째 건 뭐냐? 아니 쌤 잠깐만요. 그림 다시 그리면 작은 원에 지름의 앞끝을 지나가는 이런 원이 있는데, 아니 쌤 가만히 보니까 이 원의 교점이고, 교점을 지나는 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라고 불렀느냐? 공통현이라고 불렀어요. 예, 공통현. 네.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용이야? 원 빼기 원이에요. 맞아요. 원 빼기 원을 하면은 어떤 직선이 나오겠죠? 어쩌고 A라고 써져 있긴 할 거예요. 직선이 나오겠죠. 빼게 할게요. 빼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편하게 하려고. 얘에서 얘를 빼면은 4a 더하기 10x 15 자, 빼기 2a 더하기 2y 네, 빼기 6은 0이죠. 제가 얘에서 얘를 뺐어요. 이런 직선이 나왔죠?
근데 이 직선이 지금 눈으로 보니까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네, 얘 3,-1 지나네, A가 금방 나오겠죠. 이 방법이 제일 베스트이긴 하죠. 근데 제가 적어도 이 문제를 틀린 애들은 이거부터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푼 친구들은 얘를 생각해주면 더 좋고요. 공통현을 구하는 걸 생각해보면 할 수 있구나죠. 준현이 완벽하게 했고, 이제 용이는 원백의 원을 알고 있으면 용이는 사실 저걸 이용해볼 수도 있었죠. 자꾸 예제를 배워야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자, 다음 문제 167번입니다. 아까 약간 재밌는 얘기가 생각났는데 까먹었네. 재밌는 얘기 생각났는데 까먹었으니까 도현이를 까야겠다. 자, 이번 문제는 도현이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도현아, 선생님이 너를 까먹었어. 너가 실력이 증가한 거잖아. 요즘에는 잘 안 까기도 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너 다음부터 맨 앞에 앉아있어. 맨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 부담스럽다면서 저 여기를 밀어내셨잖아요. 하지마. 마음 바뀔 수도 있지. 아니 뭐예요? 그 내 맘이지. 우리 뭐야 인마. 요즘 책도 안 가져와. 숙제도 안 해.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동현이 어머님한테 맨날 동현이 열심히 한다고 전화하는데 이런 배신이 어딨어. 그렇잖아. 동현이 어머님이 동현이 숙제 안 해오고 책 안 가져오는 거 모르실 거란 말이야.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0이 하는 직선 L이 2차 함수와 원에 동시에 접할 때 L의 모든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뭐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리세요.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응? 잘 모르겠잖아.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이 친구 그릴 때도 그냥 위로블록인 거 좋은데 이때는 내가 이 친구를 제대로 그릴 거면 얘도 제대로 그려야 되니까 지나는 점을 찾아보자. 2, -1을 지나 이런 걸 찍어보자. 2, -1을 지나 마이너스 2, -1을 지나 요런 2차 함수야. 되었죠? 요런 2차 함수가 그려지고 2차 함수도 그려버릇해야 잘 그리는 거죠. 이제 뭐 저와 1년 정도 함께 했던 친구들이 2차 함수 하도 많이 그렸을 거고 대칭축 그렸을 거라. 그쵸? 만약에 유찬이가 만약에 저는 별로 안 그렸는데요 이러면 이제 선생님 슬퍼지는 거죠. 네. 0,2고 그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실력이 늘었겠죠. 네. 약간 아쉬움은 있죠. 유찬이가 이제 그때 숙제도 다 잘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만 들었다면 내가 많은 거 안 바랬거든요. 끝나고 나서 더 공부하고 이런 거 안 바라고 딱 그때 더 했으면 지금쯤 굉장히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 유찬이는 유찬이 나름의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겠죠. 그게 최선이었다면 최선인 거죠. 앞으로 더 좋은 최선을 니네가 만들어가는 거고. 자 어쨌든 직선이 두 아이의 동시에 접하는데 당장 눈에 띄는 게 얘인데 이건 빼야 돼. 왜냐면은 동접하는 직선이잖아. 얘 빼야 돼. 왜? 문제에서 그 기울기 0짜리 빼야 돼. 그럼 이제 기울기가 0인 아니 중에 동접하는 애 찾아보니까 두 개가 보여. 두 개. 접하는 애 하나랑 접하는 애가 하나 보여. 너네가 눈이 있으면 봐봐. 눈이 있으면 봐봐. 원과 2차 함수는 이미 y축 대칭이야. y축에 대해 대칭이지. 좌우가 y축에 대해 좌우가 똑같이 생겼잖아. 이렇다면 이 직선 두 개도 y축에 대해 대칭일 거야. 그렇게 보이잖아. 그렇지? 눈이 있으면 보이는 거잖아. 네. 그럼 봐봐. 얘가 기울기가 만약에 5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정답은 일단 마이너스 a제곱이야. 기울기만 찾으면 돼. 기울기 둘 중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러면은 무조건 그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 이런 걸 내가 이미 알았어. 응? 정답이 지금 제곱이 안 보이네. 다시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죠. 잘 아시네. 진짜
제곱수 있었으면 바로 그냥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또 알았어. 아, 기울기가 루트로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알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으면 느낌이 온다니까. 응?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근데 이거는 온갖 직선 적선의 방에서 안 나왔는데 이거 풀러 어떻게 풀어볼까 이거 그냥 대놓고 그냥 좀 귀찮지만 연립해야 될 것 같거든. 나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로 할게. 이런 문제 원래 미분으로 풀어야 깔끔한데 미분으로 못 풀 것 같으니까 자 직접 아무거나 자 이거 해볼까? 얘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쓸게. 어쩔 수 없어. 이걸로 가자. 연립 2개 해야 되겠다. 마음에 안 들겠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은 일단 이 아이디어로 가겠습니다. 알았죠? 자, 직선에 하나 봐.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기울기도 몰라, y절편도 몰라. 봐. 그런 다음에 나 뭐 할 거야? 노란색이랑 접하는 거 관계식 하나 쓰고 흰색이랑 접하는 거 관계식 하나 쓸 거야. 그럼 관계식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내가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 끝났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끝났잖아. 이제부터 귀찮은 일이지 나. 그래서 노란색과 이 직선이 접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직선과 수직 맞지? 수직 맞고 두 번째로 이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직선과 중심이 뭐 0,2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가 나온대. 구해보자.